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 기쁨이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소서를 글로 쓰지 말자. 글로 막 쓰다 보면 여러분이 막 치잖아요. 치다가 보면 자소서 막 쓰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소서는 엄밀해서 문학적으로 쓰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쉽게 이해한다면 이런 게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울랄라 세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경험을 어떻게 적습니까? 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요즘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자소서 쓴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죠? 자소서 참 어렵습니다. 잘 쓰실 수 있나요? 항상 써도 너무 어렵다. 이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자소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뭐 어떻게 쓰라,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들을 때는 뭔가를 이해할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쓰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과연 어떻게 쓸지를 다양한 방식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글로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뭐 저도 느꼈고 여러분도 계속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화면을 보듯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텔링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 성격 속에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스토리텔링이 할 수도 없고 해봤자 더 이상 하고요. 거기는 오히려 나열식으로 쭉 쓰는 게 맞는 거고 이 스토리텔링은 가급적 뭐냐까 경험 베이스 질문들 요즘 많으시죠. 뭐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던 경험이 있어요. 다른 의견과 설득했던 경험 있냐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 베이스 요즘에는 오히려 중견 이상으로 가면 그런 질문들이 더 많죠. 그 경험 베이스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그게 그때는 이제 경험 베이스는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가급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텔링이란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스토리텔링은 어떤 뜻입니까? 이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사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스토리 또는 나레이터에는 모든 문학,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줄거리, 캐릭터, 그리고 시점. 근데 이제 자소서는 엄밀해서 문학적으로 쓰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쉽게 이해한다면 이런 게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울랄라 세션. 좀 오래된 가수죠. 오래된 가수. 근데 이제 이건 특이하게 이제 울랄라 세션이 오디션을 통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얘들이.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우승할 때 누가 2등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근데 2등 팀이 더 유명한 팀입니다. 누구냐? 버스커가 2등을 했습니다. 그죠? 한국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죠. 이게 4년 전인가 46억이니까 뭐 지금은 뭐 나오는 것마다 히트 치니까. 근데 뭐 조금 다른 이야기는 있지만 벚꽃 엔딩을 이 굉장히 봄마다 나오니까 굉장히 연인들이 손잡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감미로운 사랑 노래를 알고 있는데 벚꽃 엔딩은 감미로운 사랑 노래는 아닙니다. 가장 비슷한 노래는 뭐냐? 10cm의 봄이 좋냐? 아십니까? 망해라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가장 비슷한 노래입니다. 저주송입니다. 왜? 장범준이가 고등학교 때 작사 작곡한 겁니다. 그때 혼자 솔로였어요. 솔로. 그래서 연인들이 손잡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기 싫다고 지은 노래가 벚꽃이 빨리 져라. 그래서 연인들 손잡고 다니는 꼬라지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져라라고 만든 노래가 벚꽃 엔딩입니다. 근데 그걸 듣고 우리는 그죠? 연인들 손잡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뭔가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자. 근데 다시 돌아오면 좋아요. 돌아오면 그래서 울랄라 세션하고 버스커버스 두 팀이 딱 남습니다. 그죠? 두 팀이 남는데 그때 당시에 음악성 상업성이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일반인도 대중들도 좀 생각하는 울랄라 세션보다는 버스커라고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버스커버스커가 우승을 해야 되는데 웃기게 울랄라 세션이 우승을 하죠. 그죠? 왜 우승할까요?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아팠습니다. 그죠? 지금 고인이 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아파하는 모습, 병원 가는 모습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투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친구가 아프고 병원 가는 모습만 나왔다는 거. 아픔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 부릅니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했던 겁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뭐라고요? 어렵다고요? 더 어려워졌다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토리텔링은 이 정도로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스토리텔링이란 거예요. 왜? 우리가 상상했잖아요. 아픔에도 병원 가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할 거다라고 상상했던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조금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적는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스타 기법이라고. 어떤 상황일까요? 내 업무는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장점이요. 제가 지원한 마케팅이 어떻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거 배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공식이 한 7년 됐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인사 담당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공식입니다. 공식. 두 번째는 그 연결고리가 한두 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 쓰고 제가 마케팅 잘했습니다. 두 개 쓰고 마케팅, 세 개 쓰고 마케팅. 계속 매 질문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서 심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도 알아 임마 이렇게 돼요. 거부만 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연결고리는 그게 좀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마케팅에서 신제품 런칭할 때 이런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없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연결해봐요. 거창하게 연결해봅니다. 그게 오히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했잖아. 버리는 거라고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험, 이런 노력, 이런 데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서 이런 장점 제 것을 얻었습니다 하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잘하겠구나 이렇게 상상하게 된다는 거.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럼 오히려 스타 기법을 버리는 게 맞고요. 오히려 그런 연결고리는 여러 질문이 있으면 한두 질문. 근데 대부분의 지원 동기가 있죠. 거기만 연결하면 돼요. 나머지는 버리셔도 관계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자꾸 얘기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 그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그게 과연 맞는 방식인지. 저는 결단코 틀린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그런 것들 연결고리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심사자, 서류 심사자랑 면접관 입장이랑 그냥 가르치는 분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왜? 여러분은 교육하시는 분은 실제 심사나 면접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직접 안 해보시니까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경험은 받으시 스타 기법에서 탈출하는 게 좋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경험을 어떻게 적습니까? 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 그 장점이 지원 분야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3단 구조로만 적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적으라면 여러분은 상황 설명이 너무 길어요. 아예 캡선 디자인이었는데요. 주제는 뭐였고요. 팀원은 5명이었고 일주일에 이렇게 되버립니다. 왜? 여러분은 상황, 과정, 생각에 대한 논리가 조금 많습니다. 왜?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인사 담당의 면접관은 그 상황, 과정, 생각이 별로 안 궁금합니다. 캡선 디자인인데 제가 리더인데 이런 문제 있습니다. 끝.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행동했는지. 첫째 제가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적는 게 노력과 행동이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자소서를 제가 한 30만 장 봤는데 노력 행동이 작고 상황 설명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이나 공대 친구는 노력 행동을 너무 인문계스럽게 소통이나 이쪽으로 잡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면 내용적인 면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력 행동에서는 우리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자꾸 우리를 넣으려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고 제가 이런 노력했고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저의 주어를 자꾸 넣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노력보다는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건 뭐냐, 팀워크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습니다. 술 먹었구나, 커피 마셨구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방법론, 구체적인 본인만의 소통 방법론. 아, 예. 저희는 자꾸 회의를 하니까 자꾸 뭐랄까 갈등만 더 해가지고요. 장점만 얘기하는 회의를 해봤다든지. 아, 저희는 회의 전에 롤링 페이퍼를 교환해서 서로 의견을 적어온 다음에 그걸 교환해서 했다든지. 저기 친구들은 아, 예. 저희는 다 때려치우고요. 운동장 가서 지는 축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이런 겁니다. 본인만의 창의적인 도전적인 거는 아, 이런 방법인데 결국 안 돼서 잘라버렸다 이런 거. 뭔가 조금 다른 노력과 행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남들보다 다른 노력 이런 행동은 절대 여러분이 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마케팅적으로 약간 만드셔도 됩니다. 왜? 경험을 안 했던 걸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면접 가서 표정이나 그것만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노력과 행동은 어차피 여러분도 생각할 때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모를 수밖에 없다고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마케팅적으로 만드셔도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소서 쓸 때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소서를 글로 쓰지 말자. 글로 막 쓰다 보면 여러분이 막 치잖아요. 치다가 보면 자소서 막 쓰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네이버 가요. 그래서 단어 찾다 보면 남자친구들은 어제 손흥민 골 넣었어? 어제 추신수 뭐 어떻게 했어? SK 이겼어? 이 하이라이트 보는데 30분 1시간 지나갑니다. 여자친구들은 막 치다가 단어를 찾다가 배너에 내가 전에 봤던 원피스가 떠요. 그러면 그걸 클릭해가지고 쇼핑몰로 가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찾으러 갔는데 못 찾고 엉뚱한 짓 하다 시간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쓰는 시간보다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가지고 자소서를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고 자소서는 다시 쓰기 싫다는 존재로 돼버린다는 거. 그럼 좋아. 이게 글로 쓰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구조로 안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정리를 잘 해보자. 구조라니까 너무 정리부터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A4지라든지 노트북, 워드, 엑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저도 공식 알려주기 싫어요. 공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그 회사의 기본 질문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회사의 질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적어라. 질문을 그대로 뺏겨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은 해야 되잖아요. 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4학년 과대표 체육대회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은 약간 해줘야 된다. 근데 상황 설명은 길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두 문장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 상황, 과정, 생각은 별로 안 궁금하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2학년들이 말을 정말 안 들었어. 내가 과대표였는데 2학년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노력행동이라고 그랬죠. 이 노력행동은 많아야 돼요. 그래서 2학년 과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더 설득해 봤고요. 체육부의 종목도 이렇게 바꿔봤고요. 홍보 방식도 이렇게 바꿔봤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고 충실하게 여러 개를 막 적는 겁니다. 그죠? 노력행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체육대회 2등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있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생겼습니까? 예, 저는 전체를 이끄는 리더십을 저희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글로 쓰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그러면 자소서는 끝났어요. 왜? A와 E를 첫 문장에 이으면 돼요. 4학년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을 저희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이렇게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요까지만 쓰면 자소서, 요까지만 얘기하면 면접입니다. 그럼 쓰는 것보다는 이 정리하는 방식이 더 의미 있다는 거.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노력과 행동을 적으라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자꾸 안 적어요. 그래서 왜 안 적냐고 물어보면 예, 그거는 면접 때 질문하면 그때 답변하려고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못 적어서 면접까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이 없다면 잔잔한 경험을 계속 노력과 행동을 여러 개 적어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들을 찾고 그래서 왜 노력과 행동에 주목하느냐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더라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그게 역량입니다. 경험의 크고 작음이 역량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보는 게 역량평가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 그걸 조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경험 같은 경우도 큰 경험이 아니고 아까 있잖아요. 과대표로 해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아니고 과대표 체육대 이런 식으로 자꾸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작은 에피소드. 왜? 그래야지만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있다, 내 장점이 있다, 내 역량이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자소서를 직접 적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자꾸 정리해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은 해보자고. 정리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쓰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하는 게 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한테 보고 싶은 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자소서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좋아요, 구독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거 갑자기 한 것도 어떤 친구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니까 참 힘들다고. 예전 클립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소서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자소서는 글쓰기도 아니고 내 걸 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인정해주는 장점이 아니고 내 기준의 장점이 된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걸 중심으로 좀 자신감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